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5월에 지정될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12일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세부계획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동물의약품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약 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등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익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북자치도가 도전할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 자유특구 핵심 사업으로 세 가지 실증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우선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 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입니다. 동물용 신약의 품질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수행해 개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시험 절차와 방법을 검증하는 겁니다. 이어 국내 자가 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을 추진하게 됩니다. 가축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 확대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동물의약품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가능성 실증도 이뤄집니다. 독성시험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대체 가능한 물질을 검증해 업체의 개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동물의약품 규제 자유특구는 익산과 정읍 등 237.7제곱킬로미터 규모, 익산은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와 전북대 수의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약 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등 두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맡게 됩니다. 정읍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통해 독성시험 제출 항목 면제 가능성 실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익산시, 정읍시에 그런 동물의약품에 특화된 그런 클러스터 사업들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교를 하면 전라북도는 그런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화된 그런 지역으로 규제 자유특구 가운데 동물의약품 분야는 전북이 유일합니다. 국내 시장의 수입 의존도는 80%에 달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특구 운영을 통해 백신 개발 능력 등이 확보된다면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3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다음 달 신청서를 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에 최종 선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구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총괄을 맡고 국내 1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본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올해 5월에 최종 선정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동물의약품 규제 자유특구.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돼 동물의약품 산업의 전초기지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익산 중앙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장기간 방치된 타워 크레인이 철거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타워 크레인 업체와 해체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타워 크레인 상부 구조물부터 우선적으로 해체가 이뤄집니다. 해체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익산에서 출생한 아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축하금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와 원광 새마을금고는 13일 출생 축하 아기 통장 발급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출생한 아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장려금 100만 원과 첫 만남 지원금 200만 원까지 합하면 첫째 아이의 경우 3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본격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구직과 자립 등 사회 진출을 위해 청년 도전 사업 참여자 13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과 교육,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18세부터 39세 청년입니다. 선정된 청년은 5주마다 참여 수당 5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희망 365 긴급 지원 사업은 예기치 못한 화재와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재원은 마동 착한 가게와 지역 주민, 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조성됩니다. 익산시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상반기 공공일자리로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 72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5명을 모집합니다.
환경정비와 다문화 가정지원,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등에 투입됩니다. 자격 요건 심사를 거치며 근무기간은 3월부터 4개월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식품 전문 산업단지면서도 남은 원료를 소분해 판매하지 못하는 규제 때문에 폐기 비용 증가 등 입주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상당했는데요. 올해부터 이 같은 규제가 사라져 입주 기업의 식품 소분업이 가능해졌습니다. 2단계 확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투자 유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이곳은 산업집적법이 적용돼 식품소 분업이 금지됐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이 대용량의 원료를 들여와 제품을 만들다가 남은 잔여 원료는 별도로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료가 남으면 자체 보관할 저장시설이 필요했고 유통기한이 넘어서면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잔여 원료를 활용하려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아닌 다른 곳의 제조시설을 별도로 구축해야 했습니다. 경영 부담을 느낀 일부 업체들은 아예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원료를 갖고 오면 그 쓰고 남은 거를 못 팔아요. 그래서 못 오게니까 사업자 가지고 요거 올해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익산시와 식품진흥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식품소분업이 허용됐습니다. 식품소분업을 제조업을 지원하는 생산보조 활동으로 분류한 겁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잔여 원료를 소분해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업체들 간에 잔여 원료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사라지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투자 유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2단계 확장이 추진되는 상황.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가 풀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풀분되면은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또 그 필요한 원료는 그 국시클 밖에 있는 기업들이 사갈 수 있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철폐를 요구했던 규제. 올해부터 식품소분업이 허용되면서 기업 경영 부담은 줄고 투자 유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과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접수받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10세대 미만은 1천만 원까지입니다.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은 단지당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도배나 냉난방 설비 보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미식관광 육성에 나섰습니다. 시는 원광보건대 라이즈 사업단, 한국외식창업교육원과 함께 대물림 맛집과 향토 음식점 6곳에 대해 서비스 향상과 메뉴 개발,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도 미식산업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표 맛집 육성과 미식관광 콘텐츠 확대, 로컬푸드 활용 강화 등 미식도시 브랜드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13일 청소년 정책 체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청소년 40여 명이 참여해 살기 좋은 익산을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수 아이디어로는 익산 문화재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묶는 문화관광 아이디어와 청년시청과 연계한 학생 멘토링이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팀은 오는 26일부터 3박 4일간 일본으로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익산 통합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준비부터 근로까지 연계한 통합 노무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올해부터 노무 헬프데스크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공인 노무사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게 되며 근로계약과 임금, 퇴직금, 해고, 징계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게 됩니다. 구직자와 근로자, 청년 등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 백제문화체험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백제랑 또 놀자 프로그램은 백제 문화를 주제로 한 다도 체험과 역사 보드게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8일간 진행되며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역사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 청년 일자리 사업인 대학생 행정 인턴에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최근 모집한 결과 152명 선발에 57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익산시청 각 부서와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2월 6일까지 치매 환자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기억의 봄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수공예, 신체활동, 미술활동 등을 하게 되며 신청은 치매 상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올해도 세계 주요소에서 에너지 취약 가구 2곳에 100만 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했습니다.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유 소량 구입을 문의하는 이웃들의 상황을 접하고 이 같은 선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